네, 투자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마제스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지난번 계속 키워드로 주셨던 CPI도 이제 공개가 됐고, 오늘은 또 어떤 기술을 알려주실지 먼저 오늘의 이 키워드부터 알려주세요. 예, CPI와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FOMC 의사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CPI의 의미를 좀 해석을 해주실 것 같은데, FOMC 의사로 이 일정도 좀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오늘의 기술 알려주세요. 네. 자, 먼저 CPI 발표가 사실 우리가 시장 예상치가 8.7에서 8.8이었습니다. 근데 예상치를 하회하다 보니까 오늘 발표를 한 게 8.5%죠. 근데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반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결국 이제 물가 상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달에 발표를 했던 CPI가 이제 9.1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경기 우려에 대한 좀 기대감, 둔화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발목을 좀 잡았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제 미국의 CPI가 8.5로 발표를 하면서 그 어느 정도 하나의 어떤 그 해소 국면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 지난달에 이제 발표했던 게 그 에너지 부분이었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외인들의 국내 시장의 이제 선물 매매 동향과 이제 수급 동향들을 체크를 좀 하면서 먼저 우리 국내 시장의 어떤 그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선물 지수가 지금 329.65포인트예요. 그럼 제가 일단 1차적인 목표치를 330을 보고 가자고 그랬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단봉의 캔들, 즉 무슨 얘기냐면 약간 눈치를 보면서 수급 매도가 나오지만 약간 차트만 의존한 매매를 했다면 어제 음봉 자리에서 좀 매도를 하는 오류를 좀 범할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국내 시장도 보시면 2480포인트 선이에요. 그렇죠? 약간 단기 추세가 살짝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오늘 이제 만기에 FOMC 의사 그 CPI 지수도 발표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긍정적 갭 상승이 나타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차트만 보는 게 아닌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그 흐름들 경기 지표를 이제 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되는 게 이제 FOMC 의사록이 17일에 발표를 합니다. 7월 달에 이제 FOMC 의사록과 그리고 다음 이번 달 27일부터 해서 잭슨 미팅이 있어요.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금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경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장에 우리가 뭐 투자처죠.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코인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제 자금이 유입되느냐를 우리 좀 판단하면서 봐야 되는데 국내 시장 쪽에서도 보게 되면 이 캔들 자체가 거래시장에 완만한 캔들을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급 동향들을 보게 되면 외인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환율 자체는 제가 고점은 자, 만약에 1330원이 넘어가서 1350원이면 오버슈팅이다. 무조건 그냥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고점이 낮아지면서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99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추세가 살짝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자 105.08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달러가 강세 기조였는데 이제 서서히 약간의 좀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좀 나오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면 시장에서 수급이 외인들 수급이 강하게 매수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어떤 포인트, 즉 선물 지수가 330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차적인 목표치에 이제 거의 도달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 아직까지 저는 뭐 3부, 4부 능선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자,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쪽에서 2517포인트예요. 자, 이제 제가 2530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530포인트 이제 어느 정도 다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종목 장세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선별적으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성장주 위주의 종목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제 음봉이 떨어졌지만 다시 복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외인들이 오늘 강하게 매수는 아니에요.
예, 270억 정도 이제 매수에 기관이 한 800억 정도 이제 매수인데 이 코스닥 쪽에서는 그냥 850포인트 보고 가셔야 돼요. 예, 850포인트 보고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주들이 이제 양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에 얼마만큼 상승이 오느냐. 오늘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시장 자체가 양시장 모두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으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오늘 특징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요. 엔지니어링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지금 보니까 전고점을 이제 다 돌파를 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자리냐면 눌리는 자리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전에 이제 눌리면 매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추세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한 투자 입장에서 그냥 추세를 타는 입장이고, 그리고 만약에 진입을 못했다면 뭐 이건 내 종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차선책 종목을 노리는 전략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드렸던 게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내려오면 매수인데 매수다 말씀을 좀 드렸고 20일선에 깨지면 매수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제, 오늘도 이렇게 이제 매수 포인트가 가능한 자리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음봉 떨어졌을 때 매수 자리에. 그러니까 지금 큰 어떤 그 국내 시장뿐만 아닌 해외 시장의 경제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시장의 어떤 그 추세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강하게 갈 수는 없어요. 주식 어떤 수익률 재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큰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좀 안정적으로 수익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쪽에서 역시 이제 오늘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낙폭화되죠. 그리고 HLB 같은 종목들이 전고점에서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도 오늘 2% 상승이 나타났죠. 그죠?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N자형 파동으로 지금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또 우리가 하나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라든지 사실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시장뿐만 아닌 최근 이번 주 지난주 시장에서 많이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이 빠지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월봉상 모습들을 보게 되면 계속 추세 상승을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투자의 목적은 수익률 제고 측면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투심이 안정이 되고 우리가 전후를 봤을 때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만약에 10%의 수익을 가져가겠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매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이 지금 고점에서 위에 있는 종목을 10% 수익을 보겠다. 저는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게 아닌 지금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낙폭과대 종목들과 그리고 신고가 종목인데 지금은 아직까지 낙폭과대 종목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지금 2,517포인트인데 다음 주 FOMC 의사록 발표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27일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기준금리가 이제 약간 좀 뭐 우리가 빅스텝뿐만 아닌 뭐 예를 들어서 0.75라든지 0.5 어떤 그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도 계속 좀 추세 연속성을 가겠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된 이후에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조 자체가 약간 뭐 0.5라든지 그 이하로 어떤 스탠스를 잡는다면 시장은 바로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보면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830포인트이기 때문에 850포인트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저는 오히려 850포인트까지 목표를 잡고요. 이 지점이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 종목별 장세가 연속적으로 화려하게 좀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저는 10월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포인트를 어디서 말씀을 드렸냐면, 자, 나스닥, 지금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그쵸. 이 시장이 이제 파동 자체가 A 파동의 조정과 C 파동의 반등이에요. 그래서 14,000포인트를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그래서 지금 현재 12,850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 올라올 수 있는 파동이다. 이 파동을 잘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매매보다도 약간 좀 소신을 가지고 종목별로 크게 순환매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던 건 기다리는 매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지점을 말씀 좀 드리면서 다음 의사료까지는 그대로 좀 보유하는 관점이고요. 종목
홀딩 관점 가능하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오른다고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요. 기준이 있는 종목군들은 그대로 홀딩하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투자의 기술이었습니다. 현재 양시장 0.5% 안팎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보다는 낙폭이 조금 줄어가지고 지금 1,300원 위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지금 선물 매수가 가히 폭발적입니다. 거의 지금 10,000계약에 육박하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8천억에 가까운 금액이 선물 시장으로 강력하게 1시간 만에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옵션 만기일이니까 막판까지 좀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요. 장 마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